우리나라 70년 과학기술 역사를 볼 수 있는 과학창조 한국대전이 열렸습니다. 과거의 성과를 바탕으로 미래 과학기술의 비전을 제시해보는 뜻깊은 행사가 됐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이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유아용 완구와 의류, 전기용품 등 42개가 부적합 제품으로 밝혀졌습니다. 정부가 현장 중심의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단지 내 복합구역을 지정하는 등 새로운 산업단지로의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국내 바이오 기업이 알츠하이머성 치매를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신약 개발에 한창입니다. 현재로선 마땅한 치료법이 없는 치매 치료제가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I 뉴스와이드입니다. 첫 소식 전해드립니다. 우리나라가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데에는 과학기술의 힘이 컸습니다. 이러한 과학기술의 역사도 벌써 70년이나 됐는데요. 그동안 우리 과학기술은 어떻게 발전했는지, 또 미래 신기술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고 체험할 수 있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강신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 최초의 국산차인 포니. 60년대 농업의 획기적인 발전을 이끈 우장춘 박사의 일대 잡종 배추, 남극 세종과학기지와 한국 최초의 우주발사체인 나로호까지 한국의 근대 과학기술을 상징하는 이 전시물들은 어른아이 할 것 없이 관람객들의 눈길을 끕니다. 생성하고 처음 보는 것도 있었는데 이제 발전되는 걸 보면서 제가 좀 아는 게 나왔거든요. 이 정도로 발전을 했구나, 이 정도 기술이 있구나 했죠. 지난 28일 일산 킨텍스에서 개막한 2015 과학창조 한국대전은 광복 이후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70년사를 한눈에 조망해 볼 수 있는 국내 최대의 과학 축전입니다. 연대별로 전시된 과학기술은 당시 최첨단을 선도하며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미래창조과학관에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미래과학기술을 선도할 우리의 비전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행사장 곳곳에 설치된 체험 부스는 방학을 맞아 견학을 온 아이들에게 인기 만점이었습니다. 로봇을 직접 만져보고 가상현실을 체험하는 등 아이들의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대한민국 과학창의축전은 광복 70년을 기념해서 과학기술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조망해보는 행사로 준비를 했습니다. VR 기술이라든가 여러 가지 신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광복 이후 피폐했던 우리 과학기술은 불과 70년 만에 로켓을 우주로 보내는 수준이 됐습니다. 이제 우리 과학기술은 최첨단을 선도하며 미래를 열고 있습니다. 채널I 산업뉴스 강신일입니다. 겉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은 제품들. 그러나 조사를 해봤더니 유해 물질이 나오고 화재나 감전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이 이러한 부적합 제품 40여 개를 적발해 리콜 조치했습니다. 특히 유아와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제품들이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쁜 캐릭터가 달린 유아용 머리끈. 기준치의 340배가 넘는 납성분이 검출된 유해 제품입니다. 여름철 아동들에게 인기가 많은 물놀이용 완구 역시 기준치를 훨씬 웃도는 유해 물질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적발된 유아용 제품은 완구를 비롯해 모자와 양말, 의류 등 18개. 모두 포말데히드와 프탈레이트 가소제 같은 인체에 해로운 물질이 들어있었습니다. 시력장애, 그다음에 호흡기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휘발성 물질이죠. 좀 조심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동용 섬유 제품은 여름 의류인데 이쪽에서는 이제 pH, 즉 수소 이온 농도라 그래가지고 알레르기성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는. 전기 제품 24개도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중 직류 전원 장치 15개와 컴퓨터용 전원 공급 장치 7개 제품은 불량 부품으로 인해 감전이나 화재 위험이 있었습니다. 전기 약탕기와 전기 오븐 기기는 화상을 입을 수 있도록 만들어졌거나 마찬가지로 감전, 화재 위험이 따랐습니다. 특히 전기 제품들은 주요 부품을 변경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사업자가 인증 당시 정상적인 제품으로 인정을 받았지만 제품을 생산할 때 인정 당시와 다른 부품을 사용한 것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부품들을 사용했을 때 감전이나 화재 위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 42개에 대해서는 모두 리콜 명령이 내려지고
전국 대형 유통 매장에서 판매가 차단됩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올해 개정된 제품안전기본법을 통해 주요 부품을 변경한 제품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채널I 산업뉴스 이창수입니다. 산업단지의 변화의 바람이 계속 불고 있습니다. 정부가 나서 산업단지를 현장 중심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는데요. 입주업종을 확대하는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복합구역을 만들어 혁신적인 산업단지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게 골자입니다. 강신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현장 중심의 산업단지 활성화 대책을 추진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 대책에는 입주업종 확대와 단지 내 복합구역 지정 활성화, 산업용지 처분 제한 완화, 공장 설립 지원 시스템 확충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우선 산업단지 내 입주가 가능한 서비스업은 일부 지식산업과 정보통신, 기타 제조업에서 제조업 연계 효과가 높은 서비스업과 융복합 유망업종 등으로 확대됩니다. 또 산단 내 복합구역을 지정해 문화와 복지, 교육, 편의시설 등이 입주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기업의 산업용지 처분 규제도 완화됩니다. 지금까지는 용지를 분양받은 기업이 공장 설립 후 5년 동안 처분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투기 의도가 없을 경우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장 설립 지원센터의 인력을 확충해 공장 설립과 관련한 민원을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민원 상담 콜센터도 운영합니다. 이는 기존의 노후한 산업단지에서 탈피해 새로운 가능성을 키우는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의지입니다. 이제는 산업단지를 종전에 그런 제조업만 하는 그런 단지가 아니고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산업단지, 또 혁신이 일어날 수 있는 산업단지, 그래서 뭔가 창조가 되는 그런 활기찬 산업단지로 바꿔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사회 경제적 파장이 크고 논의가 필요한 규제 개선 과제의 경우 폭넓은 의견 수렴과 보완책 마련을 거쳐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채널I 산업뉴스 강신일입니다. 산업방송 채널I와 한국바이오협회가 공동 기획한 바이오 미래를 여는 열쇠의 순서입니다. 알츠하이머성 치매는 특별한 치료법이 없어 환자나 가족 모두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질병입니다. 그런데 이 알츠하이머성 치매를 치료하기 위한 신약 개발에 우리 바이오 기업이 나서 활발한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머지않아 꿈을 현실로 만들어줄 치료제가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강신일 기자가 소개합니다. 바닥이 보이지 않는 탁한 물속으로 실험용 쥐를 집어넣습니다. 한참을 헤엄치던 쥐는 이내 발이 닿는 구조물을 찾아냅니다. 특정한 무늬를 기억해 위치를 찾아내는 일종의 기억력 테스트입니다. 이 실험은 국내 바이오 벤처인 메디프론 DBT가 진행하는 알츠하이머성 치매 치료제 개발 과정 중 하나. 알츠하이머성 치매는 베타 아밀로이드라고 하는 독성 단백질이 뇌에 쌓이며 발생하는데 현재로선 치료제가 없습니다. 메디프론 DBT는 이 독성 단백질을 억제하는 저분자 화학물을 개발하는 등 치매 예방과 치료제 개념의 신약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츠하이머성 치매 치료제 개발은 아마 국내 다른 회사보다는 저희가 오랫동안 진행을 해왔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동물 실험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각종 효능 실험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아마 최고의 알츠하이머성 치료제 개발 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다른 실험실에서는 통증을 느끼는 정도를 구별하는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메디프론 DBT의 사업 분야 중 하나인 신경병증성 통증에 대한 진통제 개발 과정으로 최근 독일에 기술 이전을 할 정도로 기술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적은 인력에도 이 같은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뤄내고 있는 건 외부 전문가들과의 꾸준한 교류 덕분입니다. 서울대 의대와 대구 첨단 복합단지 등의 연구진들과 협력하고 해외 업체와도 공동 연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최근에는 알츠하이머 조기 진단 키트에 대한 수출 허가를 취득하며 사업 영역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초기 단계의 기술 개발을 기술 이전으로 통해서 저희가 이제 이 기술의 성공도를 높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지금 기술 이전을 노력을 하고 있고 또한 기술 이전뿐만 아니라 해외 업체들과 공동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알츠하이머성 치매 치료제 연구.
뚝심으로 읽어온 다양한 연구 성과가 치료제 개발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채널A 산업뉴스 강신일입니다. 무역 수지가 42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7월 우리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3.3% 감소한 466억 달러, 수입은 15.3% 감소한 388억 달러로 무역 수지가 77억 6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고 산업통상자원부는 발표했습니다. 수출액은 감소했지만 이는 유가 하락과 공급 과잉 등으로 수출 단가가 감소한 데 따른 것이며 수출 물량은 오히려 8%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품목별로는 유가 영향을 받는 품목의 감소세가 이어진 반면 OLED와 화장품 등 신규 품목은 호조세를 나타냈습니다. 교육 서비스업과 전자상거래 등 205개 업종이 1인 창조기업 범위로 새롭게 포함됩니다. 중소기업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4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포함된 지원 대상 업종은 205개로 해당 업종에 속한 15만 7천 개 기업이 규제 개선 효과를 누리게 됐습니다. 이로써 전체 1인 창조기업 지원 대상 업종은 434개에서 639개로 증가했으며 이들 기업은 전용 R&D 등의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가 오는 14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 민간 경제계도 이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4일 광복 70주년을 기념하고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14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무역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는 민간 기업들도 기업별 상황을 고려해 자율적 휴무를 시행할 수 있도록 권장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제단체 관계자는 메르스 사태 등으로 인한 내수 침체로 경기 부진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가 내수 활성화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미국 달러화가 강세를 보인 영향으로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이 6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은 3,708억 2천만 달러로 지난 6월 말보다 39억 3천만 달러 줄었습니다. 외환 보유액이 전달보다 감소한 건 지난 1월 이후 6개월 만입니다. 7월 들어 외환 보유액이 줄어든 것은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그 밖에 다른 통합 표시 자산을 달러로 환산한 금액이 대폭 줄었기 때문이라고 한국은행은 설명했습니다. 6월 신설법인이 월별 통계로는 지난 2000년 1월 이후 역대 최고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6월 한 달간 신설법인 수는 모두 8,778개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23% 증가하며 월 실적으로 사상 최대치를 나타냈습니다. 상반기 신설법인 역시 46,418개를 기록하며 지난해 상반기보다 12% 증가해 반기 기준 최대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전체 신설법인 수도 사상 최대였던 지난해 실적을 또 한 번 경신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뉴스월드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지난 2013년 기준 산업 부문의 에너지 소비가 우리나라 전체의 6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과 수송, 상업 공공, 건물 가정 부문의 에너지 소비 현황 조사를 실시한 결과 산업 부문의 비중이 전체의 59.4%로 나타났습니다. 특허청은 지난 4일 중국 진출 기업을 위한 중국 지재권 활용 및 보호 가이드를 발간했습니다. 이 가이드에는 우리 기업이 중국 진출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지재권 관련 사항과 무심사로 등록시켜주는 중국 실용신안 제도의 유용성, 지재권을 침해당했을 때의 대응 방법 등이 담겼습니다. 중기청과 창업진흥원은 지난 5일 서울 팁스타운에서 중남미 창업 진출 활성화를 위한 패널 토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행사는 지난 4월 대통령의 중남미 국가 순방과 관련해 중남미 국가의 진출을 희망하는 창업자를 대상으로 한 정보 교류의 장입니다. 다음은 기업 채용 정보입니다. 영우에서 인재 채용을 실시합니다. 학력은 대졸 이상이며 신입과 경력직을 모두 모집합니다. 원서 접수는 8월 13일까지입니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신입 직원을 채용합니다.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원서 마감은 8월 14일입니다. 움트에서 부문별 신입과 경력 직원을 모집합니다. 학력에는 제한이 없으며 8월 15일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인그리디언 코리아가 각 부문에서 일할 신입과 경력 직원을 채용합니다. 학력은 제한이 없으며 원서 접수는 8월 16일까지입니다. 한국신용평가에서 신입과 경력직 연구원을 각각 채용합니다. 학력은 대졸 이상이며 8월 17일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넥슨이 전문 연구요원을 채용합니다. 석사 이상의 학력을 대상으로 하며 경력은 제한이 없습니다. 원서 마감은 8월 19일입니다. 계속해서 주요 행사 정보 알려드립니다. 융합교육의 중요성을 소개하고 홍보하기 위한 대한민국 융합교육 페스티벌이 8월 15일부터 이틀 동안 개최됩니다. 코엑스 D홀에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서울국제유아교육전과 서울국제어린이유해용품전이 함께 열립니다. 박람회 기간은 8월 13일부터 16일까지며 장소는 코엑스 A홀과 B홀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주최하는 코리아 그랜드 세일이 8월 14일부터 시작해 10월 31일까지 계속됩니다. 이번 행사는 서울을 비롯한 전국 주요 지자체에서 열립니다. 지금까지 채용 정보와 행사 정보였습니다. 광복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광복 70주년이라 의미가 더욱 큰데요. 우리 산업기술 역사도 70년을 맞았습니다. 이제는 다가올 미래 기술들을 위한 비전을 준비하고 이를 실천에 옮겨야 할 때입니다. 채널I 뉴스와이드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